이번 시간에는 예상 문제 은행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바로 1부터 100까지 그 범위 안에서 가장 큰 소수를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한 거래요. 가로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정답을 쓰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에 가로가 빵 하고 뚫려 있죠.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 그거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부터 100까지 그 숫자들 중에서 소수를 찾긴 찾는데 어떤 걸 찾아라? 가장 큰 소수를 찾아라. 그거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줄 보니까 import라고 해서 java.lang.math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제 수학 함수를 이제 여기서 쓰겠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수학 함수를 쓰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이제 선언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테스트라는 요 클래스 이제 여기서 시작되고 이제 메인 함수 여기서 시작되는데 앞에 void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t에서 p라는 변수, n이라는 변수에다가 2하고 3하고 그렇게 초기값을 집어넣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때 여기서 이제 p라는 변수가 사용이 되고 n이라는 변수가 사용되는데 p가 뭔지 n이 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좀 더 보자고요. 좀 더 보다 보면은 이 p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n이 뭐 하는 건지 그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옆에 가서 보니까 이제 while하고 반복문이 시작됩니다. 자, 요 while이라는 요 반복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 실행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제 true하고 조건 쓰는 부분에 true가 써져 있어요. 그러면 조건 부분에 true가 써 있다. 그 얘기는 이 while문은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라 그거죠. 무한 반복하다가 이제 언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하고 나왔네요. 요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이제 이 while문을 완전히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때 이 브레이크를 만나는 조건이 뭐예요? if하고 써져 있죠. n이 100보다 클 때, n이 100보다 크냐? 크면 이제 브레이크 만나서 이제 이 while문을 빠져나가고 시스템화 printf에서 얘를 이제 출력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문제 보게 되면 1부터 100 범위 안에서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n의 값이 100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 n이라는 거는 이제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그렇게 가는 숫자인가 봐요. 그래서 n이 100보다 크면 브레이크 만나서 이 while문을 끝내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n은 어떻게 하래요? n 플러스 플러스에서 1씩 증가해라 그거죠. 그럼 맨 처음에 여기다가 n에다가 이제 3을 집어넣었으니까 맨 처음에 이제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 while문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할 거예요. 수행하다가 n 플러스 플러스 얘를 만나게 되면 이제 4가 되고 그때 이제 n이 10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아니면 또 while에서 또 반복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 얘 만나면 이제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쭉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반복 실행하다가 이제 n이 99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99일 때 이제 얘를 수행해주고 그 밑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n 플러스 플러스 얘를 만나서 이제 1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 이제 if 물어봅니다. 100이 100보다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또 100일 때도 이 명령어들을 쭉 수행하겠죠. 얘는 이제 100까지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 중에 가장 큰 소수를 구하는 거라 100일 때도 이 프로그램은 실행이 됩니다. 얘가 이제 실행이 되고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n 플러스 플러스 하고 이제 n의 값이 1 증가되면 이제 100일이 되겠죠. 100일이 되는 순간 100일은 100보다 크죠. 크니까 이제 브레이크 만나서 이제 빠져나와서 출력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n이라는 거는 이제 1부터 100까지 그렇게 이제 숫자가 증가되는 그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변수고요. 그 다음에 출력되는 거 보니까 뭐를 출력하래요? p라는 변수에 있는 거를 정수용으로 그렇게 출력하고 줄바꿔라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가장 큰 소수. 그걸 이제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큰 소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값을 이제 p한테 주면 될 거예요. 또 여기서 뭔가 실행하다가 또 소수를 또 하나 찾았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거를 또 p한테 주고 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주면 이 p라는 변수에는 가장 큰 소수값이 이제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출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해서 요 p라는 변수는 가장 큰 소수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변수고요. 요 n이라는 거는 이제 초기값을 3을 줬으니까 3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100까지 이제 소수가 어떤 건지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1부터 100까지 그렇게 변하는 그 숫자가 이제 n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이제 더블형으로 그렇게 이제 변수 t가 이제 선언이 되는데 그 변수 t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라? math sqrt 하고 n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n이라는 값에 sqrt 뭘 구해라? 제곱근을 구해라. 그 제곱근을 구하게 되면 이제 소수점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t라는 변수가 이제 더블형으로 그렇게 선언된 거예요. 그래서 그 n의 제곱근을 t라는 변수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 t라는 변수에는 이제 n의 제곱근이 이제 소수점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 t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그 소수점을 int 정수용으로 바꿔라. 바꿔서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m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for하고 이제 반복문이 또 실행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for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for문이요. 그래서 얘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math sqrt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수를 구하는데 그때 이제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소수를 구할 때는 만약에 7이라는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할 때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 작은 수까지 계속해서 나누면서 나머지가 0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거 이제 찾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때는 2로도 한번 나눠봐야 되고요.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눠보고 5로 나눠보고 6으로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2, 3, 4, 5, 6 해서 전부 다 나눗셈을 해서 그때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판단해서 소수다 아니다 판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곱근을 이용하는 거예요. 해서 7이라는 숫자의 제곱근은 2. 얼마 얼마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7이라는 숫자를 2룸만 나눠보고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9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9라는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맨 처음에 이제 2로 나눠보고 그리고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눴을 때 이제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소수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9의 제곱근이 3이죠. 3. 그래서 얘는 3까지만 그렇게 나눠보면 돼요. 그래서 그 해당 숫자의 제곱근을 먼저 구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제곱근까지만 이제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 값이 이제 0이 나오냐 아니냐 그거 이제 판단해서 소수도 아니다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소수 판별하는 거 그거보다 좀 더 똑똑한 방법이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을 때 여기 너무 길어서 지금 제가 while부터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요거 가지고 이제 반복 실행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요 앞에 거 코드 보게 되면 여기 우리 메인 함수 시작하고 나서 p라는 변수에다가 n이라는 변수를 전부 다 정수형으로 그렇게 선언하면서 초기값 2하고 3을 집어넣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while문으로 넘어오는 거죠. 해서 p의 맨 처음에 초기값 2 주고요. n에다가 이제 3이요. 자, 요 p라는 변수는 맨 마지막 줄 보니까 printf에서 출력해라. 뭘 출력해라? p 출력해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가장 큰 소수를 구할 거죠. 해서 요 p라는 변수는 가장 큰 소수 그 값이 이제 저장될 그 변수고요. n이라는 요 변수는 n이 100보다 크면 브레이크 만나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문제가 이제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소수 구하는 거죠. 큰 소수, 가장 큰 소수를 구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때 이제 숫자가 일씩 증가하면서 이제 100까지 갈 그 변수가 이제 n이라는 변수요. 그래서 n이라는 변수는 이제 여기 초기값 3을 줬어요. 그래서 3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숫자가 계속해서 일씩 증가할 그 변수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왜 3을 주고 왜 가장 큰 소수 이 변수에다가 왜 2를 주고 시작하냐? 어차피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1하고 2는 이미 소수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소수기 때문에 1하고 2라는 이 소수는 찾았다. 그걸 이제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하고 2 둘 중에서 가장 큰 소수가 2니까 p에다가 이제 2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1, 2는 이미 찾았으니까 3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그 숫자들이 이제 소수냐 아니냐 판단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n이라는 요 변수가 3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이제 반복문 좀 이제 각각 묶어 놓고 이제 시작 좀 하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while이라는 반복문이 있어요. 요 while이라는 반복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true라고 해서 이제 무한 반복해라 그거죠. 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또 포문 반복문이 있죠. 요 포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포문 거예요. 전부 다. 여기다가 이 포문에다 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반복시켜 주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줄 들어오게 되면 이제 math하고 sqrt n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 n에 이제 sqrt 제곱근을 구해라 그거죠. 그때 n에는 지금 3이라는 그 값이 들어있고 그 3이라는 숫자에 sqrt 제곱근을 구해라라고 하게 되면 1.73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t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때 그 제곱근이 나오는 그 값이 이제 소수점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 t라는 변수는 이제 더블0으로 그렇게 이제 선언해 준 거죠. 해서 이 t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간다? 해당 값의 제곱근이 들어가는 그런 변수다. 그때 요 3의 제곱근은 얼마다? 1.73 하고 쭉쭉쭉쭉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 더블0으로 선언된 그 변수 t요. t 하고 나왔어요. 그 t의 값을 어떻게 해라? 자료형을 int 정수형으로 바꿔라 그거죠. 그러면 1.73 쭉쭉쭉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정수로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 1이죠. 그때 int라는 요 명령어는 정수형으로 바꿀 때 자기보다 크지 않은 정수로 바꿔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그냥 소수점이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값이 이제 1이요. 그 1이라는 걸 이제 어디다가 줘라? int m이라고 해서 m이라는 이 정수형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1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int i는 2다 하고 이렇게 이제 2부터 시작해라. 요게 이제 초기값이죠. 포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해서 i는 맨 처음에 이제 2라는 값을 가지고 시작할 거고요. 이 반복문, 이 포문을 언제까지 반복 실행해라? i가 m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 요 m이라는 게 우리 제곱근 가지고 있는 그 숫자죠. 그때 요 i 값은 어떻게 되라? 1씩 증가시켜라. 그렇게요. 해서 i는 맨 처음에 초기값 2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1씩 증가하면서 i가 m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이제 요 명령어들을 쭉 반복 실행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i는 이제 초기값 2를 가졌고요. 그때 이제 최종값 비교해 보면 i는 2고 m은 지금 1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죠. 2가 1보다 작아요? 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 반복문은 빠져나갈 거예요. 왜 빠져나가냐? 얘는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제곱근까지만 나눠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곱근이 1이기 때문에 나눗셈을 하지 않고 그냥 소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포문을 빠져나와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n++ 하고 얘를 만났죠. 얘를 만나게 되면 이제 n의 값은 1 증가돼서 이제 n은 이제 4가 될 거고요. 그 밑에서 4가 10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죠. 아니니까 다시 반복하러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이제 n의 제곱근을 구해라 그거죠. n은 지금 4니까 4의 제곱근은 2죠. 그 2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t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t는 이제 2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그 t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거를 정수용으로 바꿔서 그거를 이제 m이라는 요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m은 이제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문에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얘를 만나게 되면 초기값 먼저 가져야죠. i는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는 이제 초기값 2를 가지고 시작할 거고 그때 이제 최종값을 비교해 보면 i는 지금 2고 m은 지금 2죠. 2가 2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닌데 이제 같다라는 요 기호 때문에 참에 대해서 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intr, r이라는 요 정수형 변수가 있대요.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어라? n%i요. n을 i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집어넣어라. 그거죠. 해서 n%i, n은 지금 4가 들어있고 i에는 지금 2가 들어있으니까 4 나누기 2 하게 되면 그때 나머지 값이 0이 되겠죠. 그 0이라는 그 나머지 값을 r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럼 r은 이제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이 부분에서 물어보죠. r이 0이랑 똑같냐? 지금은 r은 0이죠. 해서 0이랑 똑같으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요 참, 브레이크 얘를 만날 거예요. 이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이제 어디로 빠져나간다? 이 반복문, 이 포문에 빠져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이제 n++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포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y 전체를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포 안에 있는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이 포문만 빠져나가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값이 0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 4라는 숫자는 소수가 아니다. 그 얘기죠.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서 이제 n++ 얘를 만나게 되면 n의 값은 이제 5하고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밑에서 이제 n이 100보다 크냐? 아니죠. 아니니까 while문 또 반복하러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sqrt 제곱근을 구해라. 뭐의 제곱근 구해라? n의 제곱근 구해라. n은 지금 5니까 5의 제곱근을 구하게 되면 2.23 하고 그렇게 이제 소수점이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이제 t에다가 집어넣어라 해서 t에는 2.23 점점점점 하고 쭉 나갈 거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그 t라는 변수 제곱근을 구한 거를 정수용으로 바꿔서 그걸 m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m이라는 이 변수에는 이제 2하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폼을 만나겠죠. 폼 만나서 맨 처음에 이제 또 i는 초기값 2를 가지고 시작하겠죠. 그때 이제 초기값 2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최종값을 비교해 보면 i가 2고 m은 지금 2가 들어있죠. 해서 2가 2보다 작아요. 작진 않지만 이제 같다라는 이 기호 때문에 이제 참이 돼서 이제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서 n%i, n을 i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서 r에다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n에는 지금 5가 들어있고 그리고 i에는 지금 2가 들어있으니까 5 나누기 2 했을 때 나머지 값은 이제 1이 생기겠죠. 그 나머지 값 1을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r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r은 이제 1하고 그렇게 값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r이 0이랑 똑같냐? 라고 물어봤어요. r이 0이랑 똑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그 밑에 이제 브레이크는 이제 건너뛰고 그 밑에 있는 if 문으로 이제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i랑 m이랑 똑같냐라고 물어봤어요. i에는 지금 2가 들어있고 mn은 지금 2가 들어있죠. 그래서 2가 2랑 똑같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얘를 이제 실행해 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제곱근까지만 나눠 본다 그랬죠. 그때 제곱근이 현재 2고
그리고 나눈 값도 2니까 제곱근까지 그렇게 나눠본 거 맞죠? 맞으니까 얘는 이제 소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소수를 구했을 때 가장 큰 소수를 우리는 P에다가 저장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P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뭘 집어넣으면 돼요? 지금 방금 이제 5라는 숫자 가지고 이 5라는 숫자가 나눠 보니까 이제 소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으니까 요 5라는 값, 이 숫자를 이제 P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n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야죠. 요 5를 가지고 있는 게 n이니까 요 n을 이제 P에다 집어넣어라라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P라는 변수에는 이제 5하고 그렇게 이제 값을 갖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서 i 값을 또 1 증가시켜주면 i는 이제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종값 비교해보면 i가 3이고 m은 지금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3이 2보다 작아요? 아니죠? 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이 포문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m 얘를 만나서 이제 n의 값을 1 증가시켜주면 이제 6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n이 100보다 크냐? 아니죠? 아니니까 무한반복하러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n이라는 거에 제곱근을 구해라. n은 지금 6이 들어있죠. 그래서 6의 제곱근이 2.44 얼마 하고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줄에서 이제 그 제곱근 구한 거를 정수형으로 변환해서 m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m2라는 이 변수에는 이제 2하고 그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폼은 만나겠죠. 그러면 이제 또 int i는 2다라고 해서 초기값도 2를 가지고 시작하겠죠. 그때 이제 최종값 비교해보면 i에는 2가 들어있고 m2라는 곳에는 지금 2가 들어있으니까 2가 2보다 작진 않지만 같다라는 기호 때문에 반복하러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m%i n 나누기 i 했을 때 나머지 값을 아래다가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n에는 지금 6이 들어있고 i에는 2가 들어있으니까 나머지 값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이제 0하고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if문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r이 0이랑 똑같냐? 0이랑 똑같죠. 똑같으니까 그 밑에 이제 브레이크 얘를 만나서 이제 요 포문을 빠져나가겠네요. 그렇게 이제 빠져나갔다 그 얘기는 이 6이라는 숫자는 소수가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n++ 얘를 만나서 이제 n의 값을 또 1 증가시켜주면 n은 이제 7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7이 10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죠. 아니니까 또 반복 실행하러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이제 n의 제곱근을 구해라. n이 지금 7이니까 7의 제곱근을 구해라 그거죠. 7의 제곱근을 구해주게 되면 2.64 얼마 하고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t에다가 이제 int 정수형으로 변환시켜서 그걸 m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m이라는 요 변수에는 이제 2라는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폼은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i는 또 초기값 2부터 시작해야죠. 그때 이제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i에 지금 2가 들어있고 m에는 2가 들어있으니까 2가 2보다 작진 않지만 같다라는 기호 때문에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m%i라고 해서 n에는 지금 7이 들어있고 7 나누기 2 했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그때 아래다가 집어넣어라 그거죠. 7 나누기 2 하게 되면 나머지 값은 이제 1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if에서 물어보죠. 그 나머지가 구한 게 0이랑 똑같냐?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if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서 i랑 m이랑 똑같냐라고 물어봤어요. i에는 지금 2가 들어있고 m에는 2가 들어있죠. 해서 똑같으니까 이제 참이다라고 내려와서 n의 값을 이제 p에다 줘라 그거예요. n에는 7이 들어있는데 이 값을 이제 p에다 줘라라고 했으니까 p는 이제 7이라는 값을 갖겠죠. 그럼 여기서 i랑 i에는 지금 2가 들어있고 m에는 2가 들어있습니다. m이라는 요 변수는 제곱근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i는 이제 나누기한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서 지금 2하고 2가 같다 그 얘기는 이 숫자, 이 7이라는 숫자는 소수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 n이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p한테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야죠.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i++에서 i 값은 이제 또 2였다가 이제 3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값 비교해보면 i는 3이고 m은 2인데 3이 2보다 작아요? 아니죠. 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요 포문을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가서 m++ 얘를 만나게 되면 n의 값은 이제 또 1 증가해서 이제 7이었다가 8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 n이 100보다 크냐? 아니죠. 아니니까 y문 이제 반복하러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더니 n의 sqrt 제곱근을 구해라 그거요. 해서 8이라는 숫자의 제곱근은 2.8 그 정도 이제 나옵니다. 2.82 하고 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라? t라는 요 변수에 집어넣어라 해서 t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그 t라는 변수에 있는 거를 정수형으로 고쳐서 그 값을 m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m은 또 2라는 값을 갖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폼은 만나겠죠. 폼 만나면 또 i는 2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i에다가 이제 초기값 2 넣어주고요.
그리고 최종값 비교해보면 i하고 m하고 비교하는 거죠. i에 지금 2가 들어있고 m에 2가 들어있습니다. 2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같다라는 기호 때문에 이제 또 참이 돼서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면 m%i 얘를 만나서 나머지 값 이제 구해주겠죠. n에는 지금 8이 들어있고 i에는 2가 들어있으니까 8 나누기 2 했을 때 나머지 값은 얼마요? 0이 되겠죠. 그 0이라는 값을 그 나머지를 어디다 줘라? R에다가 줘라. 그러면 R은 이제 0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 그 바로 밑에서 이제 if문에서 물어보죠. 지금 방금 구한 그 나머지 값, 그 나머지 R이 가지고 있는 그 값이 0이랑 똑같냐? 0이랑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제 참이다 해서 브레이크 만나서 이제 폼은 빠져나가겠죠. 그 얘기는 이 8이라는 숫자는 이제 소수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됐다. 그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폼으로 빠져나가서 n 얘를 만나서 이제 n의 값은 이제 8이었다가 이제 9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if문에서 물어보죠. n이 100보다 크냐? 아니죠. 아니니까 while문으로 또 반복하러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또 n의 제곱근을 구해라. n의 제곱근, n은 9니까 제곱근은 이제 3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때 그 나온 그 제곱근을 정수형으로 고쳐서 m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m은 또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폼은 만나죠. 해서 i는 또 2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요 최종값 좀 비교해 보자고요. i에는 지금 2라는 값이 들어있고 m에는 지금 3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해서 2는 3보다 작거나 같냐? 작죠. 작으니까 반복 실행하러 들어갈 거예요. 들어갔을 때 이제 m%i 얘를 만나겠죠. n에는 지금 9가 들어있고 i에는 지금 2가 들어있습니다. 9 나누기 2 했을 때 나머지 값은 이제 1이 생길 거고 그 나머지 값을 r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r은 이제 1 하고 그렇게 값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이 부분에서 물어보죠.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냐? 아니죠. 지금 1 나왔어요. 해서 거짓이다 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요 이포문으로 내려갈 거예요. 두 번째 이포문을 보니까 i랑 m이랑 똑같냐라고 물어봤어요. i에는 지금 2가 들어있고 m에는 지금 3이 들어있죠. 해서 얘랑 똑같냐라고 물어보는데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이포문을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가면 이제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i++ 증가값 때문에 i 값은 이제 1 증가해서 이제 3이 될 거고 그때 이제 최종값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i에는 3이 들어있고 m에는 3이 들어있습니다. 3이 3보다 작거나 같냐? 같다라는 기호 때문에 또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m%i 얘를 만나겠죠. n에는 지금 9가 들어있고 i에는 지금 3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9 나누기 3 했을 때 나머지 값 구해라 그거죠. 그거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r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r은 이제 0이라는 값을 갖겠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if문에서 r이 0이랑 똑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r은 0이죠. 0이랑 똑같으니까 참이다 해서 브레이크 만나서 이제 빠져나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빠져나갔다 그 얘기는 9라는 숫자는 소수도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요. 해서 빠져나가서 n++ 얘를 만나게 되면 n의 값은 이제 9였다가 이제 10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if은 n이 100보다 크냐? n은 10인데 10이 100보다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while문 반복하러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sqrt n 하고 만났습니다. n에는 지금 1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10의 제곱근을 구해라 그거죠. 10의 제곱근은 이제 3.16하고 쭉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때 나온 그 제곱근을 정수형으로 고쳐서 그걸 m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m이라는 이 변수는 이제 3이라는 정수값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폼은 또 만나겠죠. 그때 이제 초기값 i에다가 2 주고 시작하라 라고 했으니까 i는 이제 2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때 이제 최종값 비교해보면 i에는 2가 들어있고 m에는 지금 3이 들어있죠. 2가 3보다 작죠. 작으니까 또 안에 반복 실행하러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m%i다 해서 얘를 만나게 되면 n에는 지금 10이 들어있고 i에는 지금 2가 들어있죠. 10 나누기 2 했을 때 나머지 값을 r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r에는 이제 0하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로 밑에 if문에서 r이 0이랑 똑같냐?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제 브레이크 만나서 이제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만나서 이제 빠져나갔다 그 얘기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소수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n++ 얘를 만나서 이제 n의 값을 1 증가시켜주면 얘는 이제 11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11이 100보다 크냐? 아니죠. 아니니까 또 반복하러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이제 n의 제곱근을 구해라. n이 지금 11이니까 11의 제곱근은 3.31 땡땡땡 하고 쭉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int t라는 변수에 있는 거를 정수형으로 바꿔서 그걸 m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m이라는 이 변수는 이제 3이라는 값을 갖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폼은 만납니다. 폼 만나서 이제 i는 2부터 시작해라 라고 했으니까 i의 값이 또 2가 될 거고 그때 이제 최종값 비교해보면 i에는 지금 2가 들어있고 m에는 지금 3이 들어있죠. 2가 3보다 작냐? 작죠. 작으니까 반복 실행하러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m%i를 만나게 되면 n에는 지금 11이 들어있고 i에는 2가 들어있죠. 11 나누기 2 했을 때 나머지 값 구해라 그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값은 1이 나올 거고 그 1을 R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해서 R은 이제 1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if문에서 R이 0이랑 똑같냐? 지금 1이죠. 아니죠. 아니니까 두 번째 if로 넘어갈 겁니다. 두 번째 if로 넘어와서 i랑 m이랑 똑같냐? i에는 지금 2가 들어있고 m에는 지금 3이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같지 않으니까 또 이 if문을 그냥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와서 이제 다시 포문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제 i 플러스 플러스 얘를 만나서 이제 i는 이제 1 증가돼서 3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때 이제 최종값 비교해보면 i는 3이고 m은 3이에요. 3이 3보다 작아요? 아니죠. 같다라는 요 기호 때문에 이제 반복 실행하러 들어갈 겁니다. 그때 이제 n%i요. n에는 지금 11이 들어있고 i에는 지금 3이 들어있죠. 그때 이제 11 나누기 3 했을 때 나머지 값은 이제 2가 생기겠죠. 그 밑에서 이제 if문에서 물어보죠. r이 0이랑 똑같냐? 아니죠. 지금 2죠. 아니니까 이제 그 밑에 if문으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서 i랑 m이랑 똑같냐? i에는 지금 3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m에는 3이 들어있죠. 해서 3하고 3하고 똑같으니까 참이다 해서 n의 값을 p에다 줘라 그거요. 그럼 여기서 이제 i랑 m이랑 똑같다. i하고 m이랑 얘랑 똑같다. 그 얘기는 이 숫자가 이제 소수다. 소수를 이제 찾은 거죠. 찾았으니까 요 n에 있던 요 11이란 값을 p에다 줘라. 그래서 p는 이제 11하고 그렇게 값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블럭 만나서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i 플러스 플러스 얘를 만나서 이제 i 값은 이제 1 증가돼서 4가 되겠죠. 그러면서 최종값 비교해 보면 i에는 지금 4가 들어있고 m에는 3이 들어있어요. 4가 3보다 작아요? 아니죠. 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요 포문을 빠져나갈 겁니다. 빠져나가서 이제 m 플러스 플러스에서 얘를 만나게 되면 이제 n의 값은 이제 11이었다가 이제 1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if문에서 n이 100보다 크냐?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while문 반복하러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이제 sqrt n이라고 해서 12의 이제 제곱근을 구해라 그거죠. 12의 제곱근은 이제 3.46하고 그렇게 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때 구한 그 제곱근을 정수용으로 바꿔서 m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m이라는 요 변수에는 이제 3하고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폼은 만나겠죠. 폼 만나서 이제 i는 또 2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m에는 지금 3이 들어있고 i에는 지금 2가 들어있죠. 2가 3보다 작죠. 작으니까 반복 실행하러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n%i요. n에는 지금 12가 들어있고 i에는 지금 2가 들어있죠. 12 나누기 2 했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라. 그 나머지 값을 r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r은 이제 0이라는 값을 갖겠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if문에서 r이 0이랑 똑같냐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r에는 0이 들어있으니까 0이랑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제 그 밑에 브레이크 얘를 만나서 이제 빠져나갈 거예요. 그 얘기는 10이라는 숫자는 소수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빠져나가서 n 플러스 플러스 얘를 만나게 되면 이제 n의 값은 이제 13이 될 거고요. 그 밑에서 이제 if문 n이 100보다 크냐?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while문 또 반복하러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n의 제곱근을 구해라. n에는 지금 13이 들어있는데 이 13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게 되면 3.60 하고 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렇게 나온 그 제곱근의 값을 정수용으로 고쳐서 m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m은 또 3이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폼은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이제 i는 또 초기값 2부터 시작해라. 그때 이제 최종값 비교해보면 i에는 이제 2가 들어있고 m에는 지금 3이 들어있죠. 2는 3보다 작으니까 이제 들어가겠죠. 반복 실행하러. 들어가서 m%i를 만나겠죠. 그러면 n에는 지금 13이 들어있고 i에는 2가 들어있죠. 해서 13 나누기 2 했을 때 나머지 값을 r에다가 집어넣어라 그거요. 그러면 얘는 이제 나머지 값이 1이 생길 거고 그 밑에 if문에서 이제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냐? 아니죠. 아니니까 두 번째 if로 가겠죠. 두 번째 if로 가서 i랑 m이랑 똑같냐? i에는 지금 2가 들어있고 m에는 지금 3이 들어있죠. 2하고 3하고 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요 if문 빠져나가서 이제 포문의 마지막 블럭을 만나서 다시 포문 반복하러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이제 i 플러스 플러스 얘를 만나서 이제 i의 값은 2였다가 이제 3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최종값 비교해보면 i에 3 들어있고 m에 3 들어있습니다. 3이 3보다 작냐? 작진 않지만 이제 같다라는 기호 때문에 또 반복 실행하러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n%i요. n에는 지금 13이 들어있고 i에는 지금 3이 들어있죠. 해서 13 나누기 3이요. 13 나누기 3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값이 1 나오겠죠. 그때 나온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냐?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두 번째 if로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if 넘어가서 i랑 m이랑 똑같냐 물어봤어요. i에는 지금 3이라고 들어있고 m에는 지금 3이 들어있죠. 해서 3하고 3하고 똑같으니까 참이다 해서 그 밑에서 이제 p는 n이다 해서 이 식을 만나겠죠. 그러면 i랑 m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지금 소수를 하나 더 찾았다 그 얘기죠. 해서 n에 들어있는 값 13이라는 값을 어디다가 줘라? p에다 줘라. 해서 p에 이제 13하고 그렇게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문의 마지막 블럭 만나서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i++ 얘를 만나서 이제 i의 값은 1 증가돼서 이제 4가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최종값 비교해보면 i는 4고 m은 3이니까 4가 3보다 작냐? 같냐?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이 포문을 빠져나올 거예요. 빠져나와서 이제 m++ 하고 얘를 만나게 되면 이제 n의 값은 이제 14가 되겠죠. 그 14가 100보다 크냐? 아니죠. 아니니까 또 y문 또 반복하러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가 n이 계속해서 1씩 증가하잖아요. 1씩 증가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99일 때까지 그렇게 계산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n++를 만나서 이제 n의 값이 이제 100이 됐습니다. 100이 100보다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또 반복하러 올라갈 거예요. 왜? 100까지 소수냐 아니냐 그거를 비교해야 되니까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100일 때도 올라가서 반복 실행하고 그리고 반복 실행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n의 값은 1 증가돼서 이제 100일이 될 거예요. 100일이 되면 100일은 100보다 크니까 이제 브레이크문 만나서 이제 y문은 완전히 빠져나가겠죠. 그때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printf에서 출력해라. 뭘 출력해라? 피해값을 정수형으로 그렇게 출력하고 출바꿔라라고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소수가 97이죠. 97. 97이라는 숫자도 소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97하고 그렇게 출력이 되고 이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 소수 구하는 것보다 좀 더 똑똑한 방법이요. 얘는 제곱근까지만 나눠주는 거요. 그래서 원래 7이라는 숫자가 소수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판단할 때는 이 7이라는 숫자를 2로도 나눠봐야 되고 3으로 나누고 4로 나누고 5로 나누고 6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눠봐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n의 값이 7일 때 그때 7의 제곱근이 2.64하고 쭉 나가기 때문에 그때 제곱근은 2가 되겠죠. 해서 2로만 한 번만 나눠보고 아 이게 소수구나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보다는 좀 더 똑똑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1이라는 숫자가 이제 소수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2로 나눠보고 3, 4, 5, 6, 7, 8, 9, 10 하고 10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 나눠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제곱권을 이용하게 되면 11이라는 숫자가 이제 소수냐 아니냐 판단할 때 이 11의 제곱권은 3.31 하고 쭉쭉 나가기 때문에 그때 제곱권을 정수형으로 고치게 되면 이제 3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11이 소수냐 아니냐 판단하기 위해서 2로 한번 나눠보고 3으로 한번 나눠보고 딱 두 번 나눠보고 이게 소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그 방법보다는 좀 더 똑똑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근까지만 나눠봐도 우리가 소수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자리에 이제 구멍을 빵 하고 뚫어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이제 그걸 물어봤지만 여기 말고 이제 다른 데도 구멍 뚫을 데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여기 브레이크문 여기다가 이제 구멍 뚫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브레이크문에다가 구멍 뚫어 놓을 수도 있고 M++ 여기다가 구멍 뚫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값 구하는 거 여기다가 이제 또 구멍 뚫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값 구하고 나서 그 밑에서 이제 0인지 아닌지 비교하는 거 여기다가도 구멍 뚫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곱근의 값이랑 나눈 값이랑 똑같냐 요걸 이제 또 구멍 뚫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수많은 것들이 다 구멍 뚫려 나오진 않겠지만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개가 이제 구멍 뚫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블 여기도 이제 구멍 뚫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여러분들이 디버깅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때 이런 코드 볼 때 이런 명령어들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